먼저 이진수 법무차관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 차관 이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법무부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저희가 성심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진수 차관님, 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차관으로 임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검찰청법 개정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일단 운영 과정에서 검찰 내에서라도 그 원칙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내용의 법안 아닙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법률을 통해서 예, 제도적으로 입법화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께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소와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도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그리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고, 다만 공소 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의 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지금 수사검사가 기소검사 외에 수사검사까지도 공소 제기 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그러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와 같은 입법이 추진돼야 된다고 어쨌든 생각합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법안에 이 정도의 대해서 그 공약과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배상윤 알펜시아 회장, 네. 여기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동남아시아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보도됐던데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를 하는 그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표적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죄명에 대해서 추가 확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떤 그 표적 수사를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의혹을 충분히 맞다고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왜 3년 동안 그 사건을 계속 들고 있었는가? 왜 공범으로 그 수사를 받아왔던 최문순 전 경기지사를 상대로 이제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기소를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정치적 수사였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 어떤 의혹을 느끼게 하는 수사를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장관 직무대행이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새 인사가 있기 전이라도 새 장관님 취임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직무대행권자로서 그 역할을 한번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님, 네. 지금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지금 일체 형사상 소추가 대통령에는 중단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이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 규정에서 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한다. 즉 공소제기, 공소수행 이 두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법 규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중단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견해는? 그와 같은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검찰 입장 어떠냐 묻습니다. 결정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헌법학자들께서도 좀 지금 논란이 그냥 있으신 걸로 지금 알고 법무부 있고요. 입장만 지금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거 중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하시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심우정 총장 오늘 사의 표명했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총장님을 보좌 했던 간부로서 총장님께서 사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왜 임기를 못 마치고 불명예스럽게 사의 표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총장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말씀드린 본인이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형사부장으로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또 검사 후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안방 조사하고 황제 조사하고 핸드폰 신분증 뺏기면서 수사하셨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그 도시 명품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거 개별적인 많습니다. 사항을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1월 26일 날 윤석열 기소 과정에서 심우정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등으로 아주 시간 끌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차례. 당시 검사장 회의 개최는 총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 구속 취소 인용 사유에 대해서 구속 기간을 일로 아닌 시간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으로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해 놨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전 구속 기간 시간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일선에서 너무 괴롭겠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입니까? 일입니까? 지금 현재 대검에서도 일자로 기산하라는 업무 연락을 시달한 바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하라고 지침 내렸다가 대검이 입장 바꿨잖아요. 지침을 일선 검사들에게 다음날 구속 취소되고 다음날 바로 지침 내리지 않았습니까? 일선 검사들에게 구속 기간을 일로 다시 하라고. 네,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시달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달까지는 그렇게 걸렸지만 그거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현재 형사소송법과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로 기준하는 것,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했던 법원의 직연 판사의 판결과 대검의 입장은 잘못된 입장이었죠. 구속 기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김석호 차관이 그 자리에서 옹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검의 판단은 시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당시 그 기준으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알겠습니다. 3월 7일 구속 취소 인용되고 나서 즉시 항고 7일간 주어졌는데 왜 즉시 항고 안 하셨어요? 당시에 대검에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보충 때 하겠습니다. 법무차관. 헌법 84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돼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차관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참 답변 드리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입장이 뭔 입장만 말해보세요. 제가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이 자리에 출석해서 검토해야 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법무부 입장이든 개인 입장이든 얘기해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검사 수십 년간 하신 분이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지금 대검 소속으로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나왔잖아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시함과 하지 않은 거 그때 참석하셨죠? 회의에. 지금 장경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죠? 그 당시에 아니, 그 맞죠? 대검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맞죠? 네. 본인의 입장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본인의 입장은 뭐예요? 그 점에 대해서 대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총장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보라면 현재 차관의 입장, 그 결정이 어떻게든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런 평가를 하지 말고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답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입장 없습니까? 차관. 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박은정 의원님, 그 다음번 질의 오늘 아침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 음. 검찰 인사 관련 보도가 났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상황, 그 다음에 중앙검사장의 정진우, 이 두 사람이 발령될 것이다. 그것도 7월 1일자, 오늘자로 발령될 거라는 기사가 났어요. 보셨습니까? 네,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기사 보셨고, 기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보입니까? 인사 발표 전에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인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성상원 검찰국장은 정말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이 검사가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이죠. 대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수사하는 검사이고, 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수사를 한 친구예요. 이런 검사를 법무부에 검찰국장을 임명해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시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전제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데 오늘 인사발표가 났어요. 보수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말이죠.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겁니다. 옛날 윤석열 사단의 수법이 그런 거예요. 언론 흘려서 이게 여론이 안 좋으면 설득 팔을 빼고 괜찮다 싶으면 설득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 인사관리를 흘린 사람들 반드시 찾아내서 징계하십시오. 이 성상원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창수 검사장 사표 수리했죠? 네,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수리된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대통령 당선된 날, 대통령 선거일 날 다 수리됐어요. 네.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조 아시죠? 아십니까? 수사 중인 사람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에서, 여러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검사들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특검의 지금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보고 사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차관님 하나만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기각 관련해서 그런 법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427조 1호 혹시 아십니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기각하도록 돼 있어요. 327조 1호. 네. 예, 그래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이 법원에 없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네. 답변을 하셔야지 본 적이 없다, 그런 법문 자체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그 내용 등을 찾아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다음 질의. 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네. 저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법무차관님, 네. 차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들이 많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왜 임명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취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리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에 부과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제 수사하는 부서라서 혹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법무부는 행정부서, 전형적인 행정부서 아닙니까? 그 차관 자리고. 그렇다면 이 정부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숙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고민이 되어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중에서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공약으로 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검사들이 했던 정치 편향적인 수사, 그거는 아니라고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을 망친 거는 지난 3년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런 대명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우리 차관께서 검찰에 계실 때 이른바 기획부서라고 하는데 많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부서가 보통 그 하는 그 조직의 어떤 순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서포트하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기획부서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중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이런 것을 했고, 그래서 검찰 출신이 그렇게 또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일부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차관 본인에 대해서도 그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시각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에 뭐 당연히 본인도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한 것은 그런저런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관으로서는 이제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용산이든 국회든 여러 가지 현안을 서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완수할 각오로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차관 자리를 수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전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도 84조가 면책특권 대통령으로서 그게 무슨
뭐 그게 무슨 평등이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정확하게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 동안 혹은 아예 뭐 공소 취소를 하든 뭐 잠깐 정지시키든 간에 그건 묻지 않고 형사 프로세스에서 면제되게 해주는 거 그게 헌법 정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원에서조차 그걸 인정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죠. 거기에 대해서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도 좋고 다음 기회라도 명확하게 표명해 주길 바랍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송석준 의원님이 먼저 드셨는데 아닙니다. 송석준 의사진행 발언 아니시죠? 토론이시죠? 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먼저 토론하시고 예, 그러면 조배수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네, 토론해 주십시오. 네, 법무부 차관님. 네. 예. 보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것이 지금 대명제라는데 뭐 동의하냐 이렇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동의한다 이러셨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의사일정 사항에 보니까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왔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수사를 공판 검사도 해보셨죠? 해봤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든가요? 공판을 하다가 이게 좀 유죄 입증이 조금 어려울 때는 수사 검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업무 서로 연락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죠?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수사하고 기소를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추구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미칠 영향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언급인데요. 예. 자, 봅시다. 그럼 물론 이제 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건도 있지만 그냥 공판검사가 기록 보고 그냥 딱 파악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도 해야 되는 사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수사하는데 공을 들이고 공판검사가 그 기록 봐갖고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유죄 입증이 어려우면은 누구만 줬습니까? 범죄자만 줬고요. 피해자는 이 정의가 어디 있는가? 예? 이렇게 한탄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특히 전문적인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융합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게 절대선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거를 압박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 그래서 이게 공소 유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만 형사사법 정의를 살리고 그리고 또 정말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 그 차관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그 부분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 수사 개시를 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된다든지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이런 직접 인지 수사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적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제도인 간에 저는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그것이 일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제도 안 된다. 그 제도 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건 너무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형사 이 소송 절차가 70년을 지속되어 온 절차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어떤 고민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상법에 대해서 조금 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차관님이 또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상법 부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상법도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이 아주 핫 이슈입니다. 이 재계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일반 경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도마에 올랐어요. 예. 이사는 물론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확대했어요. 일반 주주까지. 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5분 지났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예. 아니,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고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다음에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법무부 차관, 네. 예, 그 심우정과 김주연이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비아폰 통화 화면 보면 10월 10일에 12분 32초 그리고 11분 36초. 자, 심우정은 검찰총장이에요. 우리 법무부 장관 그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비아폰 썼습니까? 아니, 비아폰 받았어요?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비아폰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아폰 받아본 검찰총장이 없어요. 그런데 비아폰으로 통화했고 김주연 민정수석과 이렇게 많은 통화를 하는 게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그 점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김건희하고 김주연 17분 49초, 15분 58초를 통화해요. 그때가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 직전이에요. 명품백 황제 수사 관여했죠? 차관께서? 네. 그 당시에 형사부장으로 근무하고 형사부장으로 관여했죠. 그때 김건희하고 김주연 두 사람이 김주연 민중수석과 김건희, 윤석열 부인이 비아폰으로 통화를 해요. 김건희 부인이 비아폰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비아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적하는데 김건희는 온갖 특혜를 다 누렸고 도대체 뭘 가리려고 비아폰을 통화했는지 이거 낱낱이 밝혀내셔야 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법무부가 손 놓고 있어서 안 되는 거 알죠?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자, 김건희가 명품백 크리스찬 그게 디올백이었습니까? 300만 원짜리? 그것만 받았습니까? 아까 청탁금지법 그거 보다가 뭐 그런 얘기했는데 김건희 또 무슨 백을 받았습니까? 언론에 헌진으로부터 무슨 백 받았어요? 네, 뭐 샤넬 등 백으로 보도된 샤넬백 그리고 또 목걸이 같은 건 얼마짜리예요? 6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귀걸이 뭐 팔찌 수천만 원짜리예요. 샤넬백은 800만 원짜리랑 1200만 원짜리에서 약 2천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김건희 압수수색했을 때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했는데 그 핸드폰이 9월에 출시된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공기계들이에요. 그런 거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 형사부장이셨죠? 네. 핸드폰 제대로 압수수색했었습니까? 모르죠, 그 내용.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모르죠. 그리고 또 이 샤넬백과 이런 것들도 똑같이 반부패 뭐 어떻든 이 김건희 관련한 그 일들을 담당했을 텐데 샤넬백은 감도 못 잡으셨었나요? 어떻든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돈과 물건만 오간 것이 아니라
온갖 조직적인 부패와 조직적인 직권 남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면서 법무부 차관이 되셨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 찾아내고 다 뒤집어내세요. 제대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무너진 거예요. 다시 사이드로 법무차관도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아니 법무차관 예. 함께 들으시라고. 이완구 처장은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소위 왕법부라지들, 왕법 기술자들 4분이 모였죠. 모였죠. 예. 예. 그걸 저한테 저녁 먹으러 그 간 거 모임 맞습니다. 후에 네. 핸드폰을 이상민 장관 이외에 모든 분이 다 파기했어요. 그때 두 분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 기억하세요?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몇 사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그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한정화 비서관이 와 있었는데 비서관은 우리랑 같이 얘기하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 민정수석 때문에 아마 있었잖아요. 네? 법률 비서관. 그러니까 법률 비서관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률 그러니까 비서관은 법률 비서관 외에 누구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5사람이었나요? 예, 5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4사람이죠. 그날 대화하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 어떻게 4사람이니까요. 됐든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김주헌 민정수석이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 총리와 장관이 부서한 회의록이 있느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한덕수 총리 대행한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죠? 뭐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죠? 네. 부서 안 했죠? 네, 부서 안 했다고 뭐 그렇게 아니, 보도를 부서 하셨어요? 제가요? 예. 저는 부서자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국무위원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후에 파기했어요. 그 내용 알아요? 그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 뭐 그 언제 부분에 보도 대해서 봤어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언제 보도 봤어요? 오늘인가 봤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예. 예. 파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공문서 조작을 했고 파기를 했고 증거 인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모릅니다. 예. 전혀. 예. 법무차관. 네. 검찰에서 있을 때 이러한 내용 파악됐어요? 제 소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전까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차관으로 와서 이런 보고 받았어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에서 이 4인방 추어탕집인지 법꾸라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조작을 한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 역할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하고 있죠. 철저히 하시도록 하고.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은 제가 관계에 있는 서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처음 감사원 결과를 통보할 때는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문건에는 삭제 지시 문건이 없었어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최종 감사 결과 예.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알고 계세요? 그거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보고 보고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법무차관님, 오늘 야당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은 검찰의 인사를 하는 기관인 민정수석, 민정라인, 원래 법상으로는 검찰 인사는 여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정라인이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합법적인 검찰 인사를 하는지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그렇게 장악을 하고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라는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 수사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검찰 인사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정권의 기득권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거 지금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거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 관점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해충돌 얘기도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순직 최혜병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고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해충돌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표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볼까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이 보고를 하다가 중단됐다라는 뉴스는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그래서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럼 왜 치른 겁니까? 대선에서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변혁 이전에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잘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제대로 보고하게 하십시오. 저도 3분만 더 주십시오. 시간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은 평생을 감사원에서 보내셨고 또 법원행처장님은 법원에서 평생을 보내셨고 우리 법무부 차관과 법제처장은 거의 평생을 검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17년 전의 모습과 답변 태도를 지켜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 지금 4분 앉아 계신 답변의 태도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질의할 때의 모습과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기관이라고 사칭되는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그걸 개혁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찰, 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심판 속으로 사라져 가야 할 겁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해서 감사원은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후퇴했습니다. 정말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태도의 전환과 긍정적인 태도를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12.3 내란 사태에 의해서 한겨울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차가운 거리를 지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부, 국민주권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 분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 법무부 장관 태도도 기존의 검찰과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어제 임명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재명 정부가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태도를 바꿔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충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소 제기는 기소 맞죠? 네. 다른 말로 그러면 공소 수행은 뭡니까? 재판이죠. 재판 유지하는 거.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소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 수행이 소추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형소법에 따르면. 자, 그러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 수행, 즉 재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형사 불소추 특권 헌법 규정 헌법 84조 소추의 재판 수행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형소법 규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 수행이 중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 거죠. 자, 차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수행 중단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가 지금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추 헌법 규정과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할 거냐고요. 기존에 지금 법무부의 검토 내용 지금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소추는 형사재판 포함된다. 그러면은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중단돼야죠. 이 자리가 제가 법무부를 아니 대표해서 지금 나온 법 자리이기 규정만 때문에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추후에 검찰에서 생각을 공소 법원의 입장을 일단 차치하고 검찰에서는 공소 수행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그 내용.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쌍방울 사건 아시죠? 네. 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온갖 검찰의 조작과 은폐, 회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 법사위에서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했었습니다. 우선 1.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그때 추태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었는데요. 그 울산지검 내에서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은폐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구체적인 그 당시에 술을 먹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수사했던 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그 배상윤 KH그룹 회장 배상윤 회장이 구명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용산과도 논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진술 협상 녹취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자료를 제공해 줄 걸 요청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녹취를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액수 얘기가 나오고요. 조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KH그룹 이 배상윤 회장의 바로 밑에 있는 조 회장입니다. 조 회장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며 구명 관련한 이야기를 당시 가장 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 나오기로는 구명, 용산과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문자에는 VIP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관련해서 50억은 곽상도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쌍방울 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여기 이렇게 배상윤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라고 하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서 대통령 후보를 난도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자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